네, 그럼 저의 이제 2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조는 제가 스페인이 더 좋은 팀이기는 하지만 더 좀 우승 후보일 것 같긴 하지만 조별리그에서는 왠지 독일이 골을 많이 넣어서 독일이 조 1위를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인 지금 부상자 상태를 보니까 스페인으로 할 걸 그랬나? 조 1위를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스페인이 부상자가 꽤 많았는데 아르헨티나와 비슷해요.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선수가 이미 지금 돌아온 선수가 다니 올모 선수 돌아왔고 에릭 가르시아 선수도 지금 벤치까지는 돌아왔거든요.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도 돌아왔어요. 이제 못 돌아올 것 같은 선수는 오야르사발 선수와 그리고 이제 케파 골키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케파 골키퍼는 지금 주전 골키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야르사발을 제외하면 다니 올모, 에릭 가르시아, 마르코스 요렌테가 부상으로부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아르헨티나처럼 최근에 부상자는 꽤 있었으나 월드컵에까지 지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선수가 이제 스페인에는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올모 선수는 엔리케 감독 전술에 되게 중추 역할을 하는 선수여서 그렇죠. 저는 복귀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모 선수 없으면은 정말 단조로운 측면 공격을 스페인이 일관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올모만이 그래도 측면에서 좀 창의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서 굉장히 중요한 복귀이고 마르코스 요렌테, 에릭 가르시아도 또 스페인이 요긴하게 계속 활용해 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복귀는 분명히 스페인의 스쿼드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일단 티모 베르너 선수의 아웃이 물론 베르너 선수가 독일 무대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렇게 충분한 골을 넣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독일 대표팀에게는 저는 이거는 약간 공백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르너 선수 또 애국자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거는 독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다행히 한 달가량 부상이었던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는 돌아와서 요거는 이제 독일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조금 또 이제 애매모호한 대목이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래도 3월 이후부터 쭉 장기 부상으로 안 뛴 선수라 과연 플릭 감독이 과감하게 이 선수를 엔트리에 넣어서 실제로도 활용을 하려 할 것인지는 약간 의문시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비르츠가 만약에 뛰었다면 저는 옵션을 좀 다양화해 줄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카드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릭 감독이 제 생각에는 엔트리에 일단 넣고 그 후위를 기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과연 실전에서 비르치 선수가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장기 부상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벨라 코찹 선수 최근에 그래도 선발이 됐었잖아요. 벨라 코찹 선수가 부상이었다가 복귀가 됐고 리로이 자네 선수도 복귀가 됐고 토마스 뮬러 선수도 최근에 좀 부상이 있었지만 월드컵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비르츠 선수 문제를 플릭 감독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짓느냐 그리고 베르너 선수의 아웃은 약간은 글쎄요 뭐 베르너 선수의 골 결정력을 생각하면 뭐 베르너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약간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전 입지에 가깝게 뛰었죠. 베르너 그렇죠. 선수는. 네, 베르너 선수가 그리고 골 이외의 또 움직임은 분명히 주변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약간 독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부상자가 많았는데 토미야스 선수가 또 얼마 전에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됐었잖아요. 교체로 들어왔다가 교체가 됐는데 토미야스라든가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있었지만 월드컵에는 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까지 지장을 미칠 부상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타쿠라 코 선수도 부상이 있었지만 역시 월드컵에는 괜찮을 것 같고 아사노 다쿠마 선수가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일본 대표팀이 지금 선발한 걸 보면 아사노 다쿠마 선수가 굉장히 주력 공격수 역할을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9월 이후에 부상이 있었는데 아사노 선수도 월드컵 본선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아사노 선수 사실 부상으로 못 뛰게 되면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아사노 선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대표팀은 아사노, 토미야스, 쿠보, 이타쿠라 이런 선수들이 꽤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으로 또 이제 본선에 임할 수 있느냐도 본선에 못 오진 않겠지만 좀 지켜볼 사안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타리카는 케일러 나바스 선수가 등 부상으로 계속 좀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 안 갈 일은 없을 거고요.
과연 이제 코스타리카가 나바스 선수를 좋은 컨디션으로서 본선에 활약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 입장에서는 또 나바스 선수가 엄청 중요한 선수 그렇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예,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의 F조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 벨기에 대표팀은 얀 베르통원 선수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되겠죠. 근데 종아리 부상을 지금 당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벨기에 대표팀은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베르통원 선수가 안더레우트로 가고 나서 부상도 좀 있고 이 부상에 해당되는 게 방금 전 말씀드렸던 종아리 부상이죠. 여기에 그 전에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더레우트의 순위 하락에도 베르통원 선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베르통원 선수가 폼이 떨어졌으니까 부상이 어쩌면 벨기에 대표팀에는 영향을 덜 주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마르티네즈 감독이 베르통원이 없었을 때를 아직까지 구상하지 않았어요. 항상 베르통원을 소속팀에서의 폼과 별개로 꾸준히 백스리의 플랜에 넣어놨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베르통원이 만약에 이 부상이 좀 오래 가서 월드컵에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백스리를 꾸릴지에 대해서 여전히 실험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벨기에 대표팀입니다. 그래서 베르통원 선수는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이긴 한데 정말 현재로서는 월드컵까지 얼마나 회복이 좀 될지는 미지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웨니에 선수는 이제 오른쪽 윙백 주전인데 광대뼈 골절로 인해서 이거는 지금 월드컵 출전이 어렵다고 봐야죠. 그게 아까 그 스키리 선수 부상하고 거의 유사한 부상이에요. 근데 스키리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와서 마스크 쓰고 아마 뛸 것 같은데 그 매니어 선수는 조금 쉽지 않을 듯하죠 지금. 아직은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매니에 선수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월드컵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좀 내려진다면 이후의 보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살레마커스 선수는 사실 이제 주전은 아니지만 그동안 마르티네즈 감독이 좀 꾸준하게 스쿼드 멤버로서 활용을 좀 해왔습니다. 로테이션이 필요할 때 아니면 뭔가 활동량이 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넣어줘야 될 선수가 필요할 때 살레마커스 선수가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커로 좀 기용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소속팀에서처럼 마무리가 썩 좋진 않았지만 근데 이 선수가 무릎 관절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벨기에 대표팀의 승선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완전히 아웃이 된 선수죠. 네. 그리고 로멜루 루카쿠 역시도 이제 부상 이슈가 있는데 햄스트링 부상을 시즌 초반에 당했다가 잠깐 돌아왔고 얼마 안 가서 대퇴이두근 근육 부상을 또 한 번 당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루카쿠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월드컵에는 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루카쿠 선수가 월드컵에는 나올 수 있다. 아마 발탁도 되고 경기는 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부상이 한번 반복이 됐잖아요. 과연 본인의 감각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지 부상이 회복된다고 해도 그게 정말 100%일지는 사실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에 너무 못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도 좀 문제고 제가 볼 때는 부상의 재발 위험성도 높게 바라봐야 되는 선수가 좀 루카쿠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로 2020에서 벨기에 대표팀의 이른바 기둥이었던 루카쿠의 활약이 이번에는 조금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은 마르티네즈 감독으로서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부상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2경기만 결장한다고 하고요. 월드컵 때는 다행히 근육 부상을 회복하고 출전이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경기라는 거는 이제 자녀 독일에서의 경기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바이에른 뮌헨의 일정상 2경기 결장이니까 월드컵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무리 없이 다시 왼쪽에서 기용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K리그 팬분들에게도 익숙한 도닐 헨리 선수인데요. 도닐 헨리 선수가 물론 캐나다 대표팀의 주전은 아니지만 준주전 멤버로 꾸준하게 K리그에 있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대표팀에 발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9월 중순부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지금 도닐 헨리 선수도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결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다우트죠. 네, 다우트 상황. 근데 빠르게 회복을 해서 좀 우리 K리그 출신 선수가 또 월드컵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수원 팬분들도 바라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로코 대표팀의 경우는 왼쪽 풀백에 1년 넘게 주전 자리를 차지하던 아담 마시나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팀에서는 이탈이 됐고 이번 월드컵도 출전이 어렵습니다. 근데 모로코 대표팀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9월 A매치 때부터 그동안 감독의 외면을 받았던 선수들을 감독 교체와 함께 다시 발탁을 했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마즈라웨이 선수인데 오른쪽 하키미, 왼쪽은 마즈라웨이 선수가 오히려 기용이 되면서 마시나 선수한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즈라웨이 선수가 기용되면서 조금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시나 선수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사고이나 팀으로서는 마시나의 어떤 빈자리를 오히려 마즈라웨이를 통해서 메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삼프도리아의 압델하미드 사비리 선수 그리고 바르셀로나 출신의 지금은 오사수나로 인대를 있는 압데 선수 이 두 선수도 지금 부상 의심이 있습니다. 일단 9월에 이 두 선수가 새로 발탁이 돼서 대표팀에서도 아마 이 월드컵 직전 친선전이나
선수가 보통 직전 A매치 기간에 꽤 활약을 하거나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은 감독도 눈여겨보고 이 선수가 좋거나 혹은 새로운 스쿼드 멤버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모로코 대표팀은 비교적 최근에 감독 교체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두 선수 다 압데 선수는 지금 근육 섬유 쪽에 부상이 있고 사비리 선수도 지금 부상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마 월드컵 출전에 대해서는 조금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사비리 선수는 부상 정도가 크진 않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월드컵에는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압데 선수가 생각보다는 부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현재로서는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크로아티아인데 센터백 비다 선수가 최근에 이제 물론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그바르디올, 수탈로, 엘리치 그리고 로브렌 선수마저도 요즘에는 주전 입지가 아니죠. 비다 선수는 어쨌든 주전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 경기에서는 그래도 네이션스리그 때 꾸준히 비다 선수가 좀 선발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마 다리치 감독도 그대로 비다 선수의 어떤 경험을 좀 믿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는 역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선수도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비다 선수가 최근에 또 부상을 입으면서 현재로서는 월드컵 출전 여부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다행스러운 점이 브로조비치 선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브로조비치 선수가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조비치는 아마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무리 없이 네네. 충분히 감각을 회복한 상태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조는 그래서 주전의 어떤 이 변수는 다른 조보다는 그래도 적은 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저의 G조로 넘어와서요. G조는 일단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조금 아웃된 선수들은 있죠. 디에고 카를로스 수비수라든가 아르투르 멜루 같은 선수들은 이제 아웃이고 여기에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 근자에 히샬리송 선수가 있고 이제 브레메르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수는 월드컵 나오는 것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히샬리송 선수도 최근 이제 토트넘 경기들을 못 뛰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진전이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과 브레메르는 월드컵 본선에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루카스 파케타 선수도 근자에 부상이 있었죠. 네. 사실 이적하자마자 폼이 초반에 좋았는데 부상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파케타 선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게는 역시 이제 다행인 측면이고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두 선수가 최근에 다 부상이 있었습니다. 두시안 블라호비치 선수, 알렉산더 미트로비치 선수. 아, 투톱의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세르비아 전력의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의 월드컵 출전은 역시 문제 없다. 그리고 다르코 라조비치라고 이 베로나의 측면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윙백이나 이런 역할을 할 때 주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쏠쏠한 그렇죠. 백업 멤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나갈 때 또 많이 필요했던 선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르코 라조비치도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1개월 부상을 당했다가 최근에 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트로비치와 블라호비치는 뭐 월드컵에 당연히 돌아올 것이고 라조비치는 이미 돌아와 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이제 문제가 없는 팀이고 카메룬이 제가 맡았던 조들의 모든 팀들을 통틀어 네. 가장 부상자 없이 깔끔합니다. 네, 카메룬이 부상자 소식이 별로 없는 네. 팀이에요. 현재로서는. 편성 운만 따르지 않은 걸로. 그렇죠. 조는 굉장히 좀 네. 어려운 조에 네.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 스쿼드 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위스는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이 바로 이 사나이 때문에 스위스의 선전을 많이 예상을 했었던 바로 그 얀존목 골키퍼. 네, 얀존목 골키퍼가 10월 18일 이후에 부상으로 뛰지 못했는데 발목 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우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굉장히 시리어슬리 다우트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못 나올 가능성도 꽤 있지 않느냐. 물론 스위스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그레고 코벨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그 코벨 골키퍼가 존재한다는 점이 스위스에게는 그래도 다행인데 다만 그 클럽에서의 폼과는 무관하게 네. 존목 골키퍼는 항상 이명철 해설위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위스의 뭔가 승리의 수호신 네.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네,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존모 선수가 지금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가더라도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은 지금 불확실해서 네. 스위스는 만약에 이제 존모 선수가 못 뛰게 된다면 아까 그 코스타리카 케일러 나바스 선수 약간 비슷해요, 두 선수. 약간 비슷해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G조는 좀 그래도 좀 깔끔한 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H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H조의 경우는 역시 일단 포르투갈 대표팀이 아주 베테랑 센터백이죠.
페페 선수의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꽤 길게 포르투에서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르투에서는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기복이 생긴 선수인 건 사실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페페 선수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뭔가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노련함에서 빛나는 특유의 어떤 그 강인한 수비가 상대 공격수를 메워버리는 아주 단단한 수비로 이어질 때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유로에서 루카쿠 선수를 봉쇄했던 게 이제 그 페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페페 선수가 여전히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총애를 받고 수비의 구상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였는데 심지어는 파트너에 있는 후뱅 디아스 선수보다도 대표팀에서 보여준 평균적인 폼은 요즘까지도 페페 선수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페페 선수가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월드컵에 발탁이 될지 발탁되더라도 초반 경기들을 뛸 수 있을지는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산토스 감독이 그동안 이 페페 선수를 워낙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페페가 없을 때 포르투갈 대표팀의 백포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센터백진의 퀄리티는 있지만 조합이나 이 정일대적인 지분력을 차지했을 때 역시 전력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데리고는 갈 거예요. 네, 약간 지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토너먼트는 또 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탈이 확정된 선수는 지오고 조타 선수가 있죠. 네, 리버풀 맨시티 경기에서 불운하게도 추가 시간이 모두 지나고 거의 종료 이슬이 불리기 직전에 약간 떠있는 볼을 잡으려고 하다가 종아리 부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월드컵 대표팀에 지금 발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일찍이 발표가 됐고요. 근데 조타 선수 이탈은 포르투갈의 득점력에는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호날두 선수가 지금 완벽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호날두의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아마 그래도 포르투갈 대표팀은 호날두를 쓸 거거든요. 그렇다면 호날두에게 골이 안 터지더라도 적어도 호날두를 통한 미끼 움직임이나 미끼 효과는 좀 나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 미끼 움직임을 호날두가 만약에 갖춰줬을 때 숨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가장 잘 파고들 선수가 조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른바 윙포워드지만 약간 세컨톱처럼도 뛸 수 있는 조타 선수의 공백은 득점에 있어서도 공백을 일으킬 수 있고 볼 운반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공백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의 산토스 감독도 항상 측면 쪽에서의 연계와 넓은 공간 활용을 좀 중시하는데 거기서 중앙까지 볼을 좀 끌고 와줄 수 있는 공격수의 존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타의 이탈은 현재로서는 포르투갈 대표팀에는 많은 아쉬움을 좀 안기고 있고요. 가나 대표팀은 물론 최근에 또 귀화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스쿼드가 더 방대해진 것도 있겠지만 별다른 부상 소식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 코피 체레 선수가 약간 의심되는 단계이긴 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월드컵 발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이 이미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코피 체레 선수도 발탁이 될 것 같고 이외의 자원들도 큰 무리 없이 아마 엔트리를 구성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요. 한 명 더 있다면은 카말딘 술리마나 선수, 레네 윙어. 이 선수도 부상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다우트 정도지 아웃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발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웃된 선수가 하나 있긴 해요. 누구냐면 칼스루에의 슈테판 암브로시어스 선수. 이 선수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중 국적자들 이렇게 데려올 때 이중 국적자 그 귀화 케이스거든요. 암브로시어스 선수가.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나 대표팀을 선택하기까지 했는데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아웃인데 뭐 이명철 해설위원이 말씀 안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선수가 기본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본 주전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그 코피치에레 선수와 술리마나 선수는 사실은 없으면은 손해가 될 선수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또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상대로라면 아마 발탁은 될 것 같다. 그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우루과이 대표팀은 역시 이슈가 되었던 게 아라우호 선수의 이제 출전 여부였죠. 아마 아라우호 선수는 최근에 A매치를 뛰었을 때 센터백으로 테스트를 받긴 했었지만 그동안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는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을 좀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우루과이 대표팀이 스쿼드를 구성했을 때 오른쪽 풀백을 뛸 수 있는 다미안 수아레스의 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거든요. 다미안 수아레스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때가 많고 그래서 센터백이지만 풀백도 소화 가능한 아라우호 선수를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쓰는 느낌이 좀 강했었죠. 그리고 고딘 선수만 멀쩡하면 센터백은 일단 숫자가 되거든요. 맞아요. 고딘, 히메네스, 세바스티안 코아테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은 거의 주전급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딘도 히메네스도 부상이 꽤 잦은 캐릭터라 그렇죠. 월드컵 본선에 가서도 약간 내구성에 대한 이슈는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센터백은 이렇게 주전주로 거의 3명을 갖춰놓고 그동안 이외의 자원은 뭐 카세레스 같은 선수들도 좀 발탁해서 써보기도 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건 아라우호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이 된 건 팀 내 오른쪽 풀백 이슈를 좀 메우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은데 문제는 아라우호가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미안 수아레스 선수가 좀 오른쪽 풀백을 볼 가능성도 생겼다는 점이겠죠. 근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월드컵에는 아라우호 선수가 동행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아주문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데려갈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아리까리하더라도. 근데 아라우호 선수가 과연 제대로 뛸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바르셀로나 또 많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라우호 선수도 그 무시무시한 피지컬에 비해서는 부상 이슈가 좀 잦은 선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완벽하게 좋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월드컵 같은 중요한 경기에 나서게 되면 부상이 또 재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조별리그 경기는 뛰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토너먼트부터 출전을 하게끔 한다는 전제하에 바르셀로나도 발탁을 좀 용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니까 아마 우리나라하고의 경기가 또 첫 경기로 잡혀 있는 만큼 그렇죠. 아라우호 선수의 출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의 전형 누수라고 한다면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조커 역할을 했던 마우로 아람바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헤타페 미드필더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전 발탁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쿼드 옵션으로서 아람바리 선수의 이탈이 발생한 것도 우루과이로서는 역시 걱정거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역시 손흥민 선수의 빠른 회복을 바라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고도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물론 있는가 하면 현재로서는 수술의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일단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저는 무조건 1순위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도 잔여 경기를 한두 경기씩 저희 방송 기준으로 남겨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11일에 우리 또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갖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아무도 부상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사실 한두 경기를 더 했을 때 또 부상자가 지금의 명단에 추가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가급적 건강하고 깔끔하게 월드컵 본선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32개국 선수들의 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사실 계속 이제 원투펀치 레드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출국을 해야 네. 되는 이제 일정이 다가오고 카타르로 있어서 가시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원투펀치가 전하 장지원 위원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원투펀치를 약간은 이제 다른 멤버들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보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또 저와 장지현 위원이 없어도 에이스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다시 레드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